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0월 20일이네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원래 모든 질병은 구강세균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강세균을 줄일 수 있는가 해서 구강세정기, 특히 차염소산수를 쏴가지고 세정을 하는 구강세정기를 개발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차염소산수가 혹시 치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3개월 전에 더듬어 보니까 7월 13일이더라고요. 치아를 구해다가 차염소산수에 담가놨습니다. 그때 이제 무게도 쟀었는데 치아 8개의 무게가 7.68인가 뭐 그 정도 됐었는데요. 이 무게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오늘 잰 걸 보여드리면 지금 13.56g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때 3개월 전에 치아가 굉장히 신선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치아 옆에 살점도 좀 붙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 치아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더라고요. 저게 100분의 1g까지 재지는 저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게는 다시 재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13.56g, 저거는 지금 살점 같은 게 다 탈락됐고,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 건조시킨 상태에서 잰 무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한 3개월 동안 다시 담궈 놓을 생각이고요. 또 이제 표면 상태를 보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루페거든요. 뭐 치과 선생님들, 뭐 척추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지금 열광적으로 좋아하시는데, 이 루페의 배율이 지금 6배입니다. 6배면 보통 눈이 해상력이 0.1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0.1mm 떨어진 건 보이는 거예요. 0.1mm 점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정확하죠. 근데 이거는 6배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 치아인데요. 6배로 키우다 보니까 이거는 100분의 2mm 정도의 구멍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 동안 담궈 놓은 거 치고는 그 범랑질이 아주 매끈매끈하고 구멍이 있다거나 부식이 된 흔적 같은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한 3개월 정도 더 이걸 실험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제가 몸이 원래 굉장히 약했었죠. 특히 몇 년 전에 그 칸디다 파마타라고 하는 곰팡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칸디다 파마타를 죽이는 치료를 극적으로 성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살아났는데, 그래도 이제 나이를 먹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항노화 방법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 2년 전에 아주 선풍적인 토픽이 되었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뭐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죠. 그때 NMA, 레스버라트롤, 피세틴, 퀘르세틴 이런 것들이 좀비세포를 죽이고 노화를 역전시킬 수 있다. 노화를 느리게 하는 건 물론 역전까지도 시킬 수 있다. 이런 아주 도발적인 결론을 냈는데요. 저는 거기다 더해서 4년 전쯤, 그러니까 2020년이죠.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에서 고압산소 치료를 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1시간 반씩, 그 다음에 2기압에 100% 산소를 주는 거예요. 마스크로. 그래서 3개월 동안 했거든요. 일주일에 5번. 근데 그 후에 텔로미어 길이를 쟀더니 약 20%가 늘어났더라.
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발표했죠. 지난번 영상에서 아마 제가 소개도 했었고요. 지금 노화의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텔로메어 길이. 길이가 길수록 오래 사는 거죠. 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텔로미어 길이가 자꾸 짧아지는 거죠. 세포 분열을 한번 할 때마다 끝이 닳아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세포의 그 노화세포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그게 이제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피부에는 피부세포만 있어야 되는데 뭐 뇌에 신경세포 비슷한 게 피부에 있다거나 또는 세포 분열을 다 해서 세포는 뭐 유한하니까요. 세포 분열이 다 해서 더 이상 텔로미어가 다 닳았죠. 그럼 세포 분열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라리 죽어서 분해돼서 다 없어지면 차라리 나은데 그냥 남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비세포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어쨌든 고압산소 치료가 그러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년 정도 계속 치료를 했습니다. 다만 그 텔아비브 대학에서는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이거 1시간 반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압하고 유지하고 감압하고 이거 다 합치면 거의 2시간 걸려요. 그래서 도저히 뭐 내 스케줄로는 벅차고 그래서 50분을 정확하게 2기압 100% 산소를 먹는 그런 고압산소 치료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좀비세포로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고요. 제가 텔로미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데요. 2023년 5월 1일 날 처음 했고요. 2달 후에 한번 했고요. 올해 2월에 한번 했고 올해 7월에 한번 했습니다. 2년 전에는 5,920개가 좀 안 되네요. 그리고 이때 뭐 다 했어요. 항모화 치료, 고압산소 치료도 하고 NMN도 먹고. 근데 2개월 후에 쟀더니 6,100개가 됐어요. 거의 180에서 190개 정도 늘어난 거죠.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제 한 3, 4% 늘어난 거거든요. 이 정도면 한 2, 3년 정도 젊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치료를 했는데 올해 2월 1일 날은 거의 100개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때 뭐 굉장히 일도 많고 무리한 부분도 있긴 있었겠지만 뭐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 7월 달에 또 한 5, 6개월 후에 쟀죠. 그랬더니 좀 늘어났어요. 40개 정도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좀 고민이 있는데 사실은 요 전에도 제가 다른 센터에서 그 텔로미어 길이를 검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거의 7,000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아서 동시에 해봤는데도 차이가 나서 한 군데에서만 쭉 하는 게 낫겠다. 측정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 군데에서만 한 겁니다. 이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고민 끝에 제 의견은 이스라엘에서는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지금 3, 4% 증가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1시간 반을 채우지 못하고 50분만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한번 쫙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진 다음에 같은 치료를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20%씩 또는 여기 3, 4%씩 텔로미어가 길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즉 한번 길어진 상태로 이제 여기서 줄어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고압산소 치료를 해도 이제 요만큼씩은 줄어드는데 그럼 효과 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요. 고압산소 치료를 안 했다면 여기서부터 줄어들었을 거거든요. 근데 고압산소 치료 덕에 이만큼 한 2, 3년 정도 젊어진 상태로 된 상태에서 줄어들고 아마 이 줄어드는 속도도 굉장히 줄지 않을까.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는 틀림없이 텔로미어 길이를 길게 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수명 연장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나면 피로가 굉장히 빨리 풀리고 뭐 피부도 맨질맨질하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 머리카락도 좀 검은색으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도로 흑발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기대도 했었는데 이 텔로미어 길이의 결과와 비슷해요. 즉 처음에는 검은 머리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는 뭐 그대로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변화라고 하면 눈이 제가 지금 근시가 됐어요. 원래 젊었을 적에 근시였었는데 노안이 진행이 되면서 안경을 벗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근시 안경을 써야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눈이 젊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작용인지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얘기한 NMN, 레스버라토롤 뭐 이런 것들 분명히 생명 연장의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기타도 굉장히 많죠. 뭐 활성산소 없애주는 거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건 효과가 좀 애매하고 두 번째 이 고압산소 치료도 틀림없이 생명 연장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어제 오늘도 구글에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 후속 연구가 있는지. 근데 후속 연구가 안 나오더라고요. 되게 이제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걸 이제 스폰서를 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연구가 가능한데 아마 이쪽에 고압산소 치료기 쪽에 재정 상태가 그 만드는 회사들 별로 안 좋아서 그런지 스폰서가 없는지 더 이상의 연구는 별로 없더라고요. 다만 그냥 그 이스라엘의 논문을 계속 인용하는 거의 100번 가까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논문을 쓸 때 그러한 보고들만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누구나 큰 희망이지요. 혹시 그 희망이 좀 달성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제가 지금 계속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다음번에 이제 내년 2월이나 1월쯤에 또 검사를 할 것이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쯤에서 치아 요것도 무게까지 재서 무게의 변화 이런 것들 좀 더 정밀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